이달 초에 부산시 의원들이 서면에 나가서 부산 시민이라면 무엇이든 이야기해달라 하면서 소통 창구를 하나 열었더랬지야. 부산 시민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또 당시 접수된 민원들은 지금 우째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시의회 정책협의회 대표세요. 김태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시의회에 찾아가는 현장 소통 접수처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개해 주시죠. 이게 정책협의회라는 게 지난 5월달에 우리 부산시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소통과 협업이란 그 주제를 테마로 해서 부산시와 시의회와 교육청과 시 이 세 개 기관이 서로 소통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기관간 소통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게 찾아간 현장 소통 접수처 뭐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네. 취지가 너무 좋은데 예. 기존 민원 창구가 따로 있을 텐데 왜 찾아가는 현장 소통 접수처를 만들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시민들이 간절히 본인들이 억울함을 당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적 의사 표현에 의해서 접수할 수 있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대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요. 사실 시민들이 많이 만납니다. 네네. 많이 만나는데 그 지역구 주민들과 관계된 일들 예. 내지는 상임위와 관련돼서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는 시민들을 우리가 과연 만나고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님, 근데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년 선거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는데요. 안 계시겠죠, 설마. 네, 예, 안 앞에서. 계셨는데 선거 기간이 다가오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정책협의회 자체가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시민들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구대 시의원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반응 뭐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보다는 예. 반응이 어땠는지. 예.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처음에 이걸 제가 대표가 되고 제안을 했을 때 되게 우려가 많았거든요. 우려가. 네, 사실은 이게 안 오면 어쩌냐 시민들이 얘기 안 하면 오면 어쩌냐 어쩌냐. 그리고 혼만 내면 어쩌냐라고 했는데 웬걸요 현장에서는요 시민분들이 뭐 스펙트럼도 다양했지만은 지나가시다가 뭐냐 이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한다. 그럼 당신이 시의원이냐? 예, 제가 시의원이다. 그럼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평균 한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10분. 예, 저희 할 말이 정책협의회 많으셨다. 의원님들이 좀 7분 정도 가셨는데 진짜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부 다. 네,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10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좀 정치인들이 내 얘기 들어준다는 게 그 자체도 굉장히 커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게 내가 말할 데가 없는데 말할 곳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라는 말씀을 어른들은 많이 하셨고요. 예. 청년들은 이게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은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 하니까. 그래요. 좋았어요. 정말 예. 좋았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뭐 민원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네네. 뭐 쉽게는 자기가 다니는 골목길에 밤에 너무 어둡더라. 조명을 달아달라. 예.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어떤 분들은 우리 부산이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역 일대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이 좋더라라는 뭐 아이디어성 말씀들도 많이 주셨고 네네. 그리고 크게는 대한민국 일단은 지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 느끼는 바를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궁금한 걸 물어본 분들도 되게 어떤 게 많았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대요? 뭐 왜요? 가덕도 신공항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면 예. 그리고 퐁피드 미술관 어떻게 이런 될 거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뭐 재개발 재건축 상황 뭐 이런 부산 시정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다행히 우리 정책협의회 구성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라서 현장에서 바로 본인들이 아는 설명들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도 많으셨어요. 저도 진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덕신공항 어떻게 돼요?
지금 시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시도 그렇고 국토부로 그렇고 어떻게든 이거를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저께 오늘자 기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현대가 사실은 드랍을 하는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았거든요. 예. 부산 시민들에 대한 나는 사실 조금 나가서는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예, 솔직히 예. 말하면.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원래 우리가 2030년 엑스포까지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예. 지금은 좀 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정부와 부산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보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담입니다만 어떤 뭐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컨소시엄이 뭘 해본 게 없고 그냥 날짜만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많이들 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아니 뭐 2030 엑스포 물 건너 갔는데 그 2029년 그렇게 개항하는 게 그렇게 크냐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부산 시민도 당황스럽고 시도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네. 예. 사실은 그렇고 아까 엑스포 물 건너 갔다 가셨는데 유치가 안 된 것뿐이지 그걸 통해서 얻은 건 많을 거예요. 부산시가. 예, 예, 어쨌든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신공항 반드시 할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시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영원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 신공항 만드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단지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고 해당 민원이 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도해봤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례화든 비정례화든 저는 계속적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지금까지는 그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 주신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접수를 하고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었다면 지금은 일단은 지금 저나 송우현 의원님이나 그날 가셨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 다 챙기고 있거든요. 오. 네네. 근데 현재 상황은 시에 보낼 건 시에 보냈고 구에 보낼 건 구에 보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을 달라라고 연락을 다 돌려놓은 상태고 처리돼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네네. 완전히 됐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그럼 그 시민분들한테는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직접 드려서 그 민원의 결과를 보고합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날 분명히 말씀드린 게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휴대폰을 주십시오. 그래서 휴대폰 난 피드백 받을게 하신 분들 휴대폰을 다 받았거든요. 번호를. 네,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렸고 오. 현재까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닌 경우 나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알아만 주면 좋겠다는 예, 것들은 예. 전화는 받지 않았으나 내용은 접수해서 구에다 시에 전달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찾아가서 얘기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요. 뭡니까? 저는 우리 지역이 사실 제 지역인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이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싼 먼지라든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본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날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나는. 사실 공사장에서 공사 다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몰랐던 것들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기발한 것들도 되게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들이 소외받았다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접수처를 통해 이렇게 시민분들과 직접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느끼신 점 되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더 운영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날 네. 당장 그날 호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상고에 사는 존경하는 김창석 의원님이 다음은 자기 지역 와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도 주시고 예. 요청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오. 저는 이게 근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사실은 놀지 않거든요. 의회도 열리고 회의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추석 전에는 한번 민심 동향, 물가 동향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갈 생각입니다. 예. 부산 시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걸었다 보면은 임대도 많고요. 네. 나오는 것도 많고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기획재경위원회이긴 한데 우리 구대 시의원들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우리 시의원들이 또 나하고 현장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면 네네.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냥 예. 편안하게 말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 얼굴이라도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지나가다가
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맞습니다. 한마디 좀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라도 하면 좋겠네요.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의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시민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님들은 뉴스에 많이 나니 아시고 맞아요. 구의원들은 구에서 생활을 활동을 많이 하니 예. 아시거든요. 예. 근데 시의원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부산시정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충분히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독려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힘내야지 부산도 힘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정책협의 대표 김태우 의원이었습니다.